리플 생태계에선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코인 가격 신경 안 쓰냐? 리플은 잘 되고 있는데 XRP 코인은 대체 언제 오르는 거냐? 소강 모델은 없냐? 반대로 기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기관 도입이 됐을 때 XRP 코인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 거냐? 등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관이라는 테마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네, 그 리플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좀 다른 코인들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하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동의 안 하실 게 리플이 하방이 지켜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극단적으로 이게 망하거나 아니면 좀 과도한 하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체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요즘 코인 흐름인 것 같아서 이번 최근 전체 코인 시장과는 이제 뭐 크게 다른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기관 색깔이 원래부터 가장 명확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기관의 도입이나 이런 지표들을 기반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되게 많이 남아 있는 게 그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XRP가 사실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승을 하냐 안 하냐라고 보면 한다라는 쪽에 저도 명확히 생각을 베팅을 할 것 같은데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측면이냐면 그 최근에 그 웬만한 가상자산 이제 글로벌 벤처 캐피털들도 그렇고 그 코인을 볼 때 이 코인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가치가 이 코인으로 어떻게 담기느냐를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에서도 최근에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고 핵심 개발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더리움 재단을 비난하는 게 코인 가격 왜 관리 안 하냐.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가 크는 건 동의를 하는데 그게 이더리움에 뭐가 좋다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이 리플 생태계에선 오래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코인 가격 신경 안 쓰냐. 플러스 리플은 잘 되고 있는데 XRP 코인은 대체 언제 오르는 거냐? 이건 소강 모델은 없냐? 반대로 뭐 이거 쓰면 기관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기관 도입이 됐을 때 XRP 코인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 들어오는 거냐? 등등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관이라는 테마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직접적인 상승을 위한 그 구조 관점에서는 아직 좀 더 풀어가야 될 영역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코인을 좀 더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블랙락 같은 전통 금융사들이 진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 금융사들과 기존 코인들이 하는 역할은 아예 다릅니다. 즉 금융사들은 잘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나 이제 레귤레이션 부분을 많이 풀고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뭐 XRP의 이제 경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 뭐 등등 이제 수많은 다른 메인넷들 블록체인들 같은 경우 XRP를 포함을 해서는 그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을 때 채택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은 JP모건이나 블랙락과 리플이나 XRP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금융기관사들이 이더리움을 쓸 거냐, 솔라나를 쓸 거냐, 아니면 리플을 써줄 거냐가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을 재정의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과 리플은 뭐가 달라서 무슨 경쟁력이 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체인들은 조금 더 개방형 체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양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토양에 가서 내가 알아서 서비스를 만들거나 거기 있는 툴을 쓰거나 하는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가 좀 더 많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걸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그 위에서 만들어 쓸 줄 알아야 되는 게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메인넷을 채택하는 금융사들의 선택이고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라고 하면 자유도가 되게 늘어날 수 있겠죠. 기업이 좀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좀 더 확장적으로 내가 이제 그 이런 블루오션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생태계도 훨씬 크고 다만 그러면은 리플은 뭐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기업이 내가 진출은 하고 싶은데 내가 뭘 많이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기업 친화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이미 갖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 사용자로서 그 디지털 자산에 있는 이미 규제부터 다양한 라이센스 그리고 툴들이 갖춰진 거에서 통합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리플 생태계가 훨씬 더 호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원재료가 되게 이 비유가 딱 맞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재료를 요리를 한다라고 하면 식재료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내 자유도에 맞출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갖춰진 주방과
그런 식재료들이 그렇게 다 있지는 않지만 즉석 밀키트가 다양하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이 앞에 이제 재료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개방형 생태계 메인넷들과 리플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의 밸류체인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게 리플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일찍 그리고 즉각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형태가 리플만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같은 색깔을 리플은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지난 1, 2년 사이에도 회계장부 관리라던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당연히 디지털 자산을 다루기 위해선 필요한 툴들에 대한 것들을 밸류체인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갖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선 수직적으로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리플이 차별적으로 더 경쟁력을 가져가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고요. 이게 RLUSD라고 하는 그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XRP 굳이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어서 이게 상충인 거냐, 아니면 저게 많이 쓸수록 XRP도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나 인프라가 확장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XRP를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 자체는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은 XRP의 유동성이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XRP가 처음부터 옛날부터 이제 송금 결제 쪽으로 되게 유명한 코인이었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본에 돈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원화를 우리가 은행에 가서 신한은행이면 신한은행에 가서 보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환전을 해서 어떤 중개거래은행에 보내고, 그럼 그거를 일본에 있는 중개거래은행이 받아서 또 일본에 있는 그 개인들이 쓰는 현지은행, 상업은행을 통해서 이제 엔화로 이제 출금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길기도 하고 비용이 안 좋다 보니까 XRP가 이거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 처음에 들어오면은 송금을 할 때 원화 기반으로 들어와서 그게 특정 가격을 XRP를 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몇 초 내에 또 반대로에서는 XRP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엔화를 꺼내게 돼 있는, 간소화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짧은 사이지만 작은 금액을 옮길 때는 문제가 없을 텐데, 큰 금액을 옮길 때는 이렇게 XRP로 하면 우리가 그 환차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슬리피지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유동성이 깊지 않으면 내가 500만 원 보낼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갑자기 500억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의 그 매수 유동성이 없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XRP의 유동성, XRP는 그 해외 송금에서 그와 같은 중간 거래, 즉 XRP를 계속 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넘어갈 때 그 유동성을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게 XRP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XRP는 공개된 토큰이다 보니까 한계점이 큰 유동성을 했을 때 안정성을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부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큰 금액을 올릴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는 형태로 가겠다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더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가겠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냈는데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대로 나머지 그 XRP로도 그 유동성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가 그렇게 보면 좀 상호 보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 결제나 해외 쪽으로 보낼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내가 XRP로 보낼 필요가 있냐 라는 측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XRP 활용성에 대한 이제 그 파일을 좀 잡아먹는 구조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요즘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클래리티 법안에 있어서 이제 초반에 되게 핵심이 됐었던 사건이었었는데, 이거는 두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를 좀 더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코인베이스는 이미 큰 기업이지만, 코인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금융사들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서클과 협업을 해서 서클에서 나오는 그 큰 스테이블 코인의 그 언더라잉 자산들을 스테이킹이나 보관 커스터디를 코인베이스에서 가져가면서 그 발행 수수료에 대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떼어가는 게 코인베이스의 구조입니다. 즉 돈을 누가 내느냐라고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사들이 많이 내고 있고, 그 역할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코인베이스의 가장 큰 고객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웹3 업계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금융사들이 아니죠.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 대상으로 쉽게 한 번에 원스톱으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내다 보니까 리플은 금융사들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금융사인데 금융사들과 상반된 주장을 과연 리플은 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사실상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고객군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적으로 당연히 중요한 매출처를 기반으로 본인 이해관계에 맞는 배경이 나온 거지. 뭐 많은 것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웹3에 관련 철학이 되게 명확하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매출 구조가의 의존도가 높고 리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재 매출 구조에서 내 잠재 고객에게 내가 잠재 고객의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건가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사업적 배경이 그 발언의 방향을 가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도 예전에 제 첫 커리어 이제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들어가도 될까요에 있어서 동시에 물어봐야 되는 혹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준이 본인이 언제 나오려고 생각을 하느냐 인 것 같아요. 혹은 나는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기하면은 너무 뭐 쌉띠 같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리플 코인 들어가도 되냐라고 했을 때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보면은 변동성 크고 심지어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상승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비트코인도 좀 들고 있고 뭐 이더리움도 좀 들고 있고 근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성격의 코인, 기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비교를 했겠지만 그런 개방형 생태계 메인넷들과 달리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된 밸류 체인이 갖춰진 서비스형 그 생태계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저는 균등하게 이 시장의 성장에 베팅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게 뭐 단순히 뭐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그리고 한 1, 2년 정도는 보고 너무 큰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의미한 성장을 기대해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들어가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얘기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코인을 고르느냐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업을 하고 크립토 시장을 오랫동안 봐오면서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어떤 코인을 고르느냐보다도 어느 시기에 코인을 사는지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좋다 하고 나도 들어가는데 아무런 불안감이 없는 시기에는 사면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 아니면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이걸 왜 사냐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그 상황에서 안 좋은 시장의 시기에 샀을 때에는 그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던 게 지난 사이클에서 계속 보였었고 저는 이 사이클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보면 안 되겠지만 K자 성장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기관형 코인들에 대해서는 혹은 실적을 내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성장성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가격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